충남도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핵심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아갈 문화체육부지사로 이우성 실장을 내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충남의 미래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발굴에 집중한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와 한국양곡가공협회가 설 명절맞이 사랑의 쌀 전단식을 개최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충남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각종 복지 사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제14대 류성만 회장과 제9대 박효숙 여성회장 취임 행사가 열렸는데요. 제14대 류성만 회장과 조수자 공주의용소방연합회 여성회장과 함께 22개 읍면동지대에서 모은 쌀 240포와 성금 100만 원을 공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제28회 협의회를 충북 청주 메리다 웨딩 컨벤션에서 개최했습니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충청권 공동권임은 채택과 오는 9월 충남에서 개최하는 계룡 세계군 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민선 측이 충청남도 두 번째 문화체육부 지사로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측의 중반, 도정 핵심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아갈 두 번째 문화체육부 지사로 이우정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정자는 문체부에 근무하며 쌓아온 정치, 종교, 문화, 예술계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충남도정의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문화와 예술 분야 도정 성과 창출과 충남의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민 소통과 도정 홍보를 위한 언론기관 협력 등 대외 정책 지원 활동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내정자는 경남 의령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32회 행정고시를 통해 198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 내정자는 2009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임명돼 종무실장과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국제관광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한편 지난 14일자로 임명을 받은 후 별도 취임 행사 없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충남도가 수준 높은 민방위 강사 선발을 위해 통합 선발로 변경해 강사진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했는데요. 이번에 선발된 강사는 오는 3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민방위 강사 5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도는 수준 높은 민방위 강사 선발을 위해 그동안 각 시군에서 선발하던 강사를 통합 선발로 변경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강사진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본교육 강사 21명과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과 화재를 포함한 실전 교육 강사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다양한 재난과 안보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경륜과 지식을 발휘, 민방위대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위촉된 민방위 강사는 오는 3월 2일부터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맞이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기탁된 쌀은 도내 각종 복지 사업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병철 기자입니다. 충남도는 13일 도청 접견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한국양곡가공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맞이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양곡가공협회 충남도지회는 양곡 관련 교육 및 쌀 고유 브랜드 정착, 농가벼 메인 및 노후 도정시설 보완 등 양곡 가공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국가식량정책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단체로 이날 400만 원 상당의 백미 180포를 전달했습니다.
도는 기탁한 이번 쌀을 돈에 어려운 이웃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종 복지사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도내 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쌀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올해는 민선치기 중반에 접어드는데요.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충남 실현을 위한 역량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남도가 민선치기 중반에 접어드는 올해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8대 핵심 과제를 심화 발전시키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충남 실현을 위한 미래 준비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이날 보고에는 양승조지사와 김용찬, 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실국원 본부장, 도 공공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분야별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도는 올해 우선 8대 핵심 과제를 보완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심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과제를 통해서는 행복키움 수당과 공공기관 아이 키움 시간 확대,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에서는 치매 어르신 등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과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군인 무료화 시행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충남 과제에서는 양극화 대응 기반 구축 및 양극화 해소, 지역사회 협약 모델 도입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보완,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양승조 지사는 3대 위기 극복과 세대별 더불어 사는 충남을 강조하며 올해에는 각 분야 다양한 과제들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민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내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5일 도청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박경렬 위원장 등 민간위원회 위원장 24명을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 공익, 협치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분야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1월 기준 민간협치회의 등 147개 위원회에서 총 2,96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2017년 119개에서 지난해 147개로 23% 늘었고 위원수는 같은 기간 2,319명에서 2,964명으로 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는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총괄 부서를 두어 신설시 설치 근거와 준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도내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민간위원장들은 각종 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개방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도내 의용소방연합회는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활동으로 그동안 2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는데요. 지난 15일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주시 고마아트센터에서 지난 15일 제14대 류성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과 제9대 박효숙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취임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연합회장 이 취임식에는 정진석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양승조 충남도지사, 의용소방대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임 류 회장은 취임사에서 의소대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소방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충남의소대는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으로 2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봉사단체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류 회장은 조수자 공주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과 함께 22개 읍면 동지대에서 정성껏 모은 쌀 240포와 성금 100만 원을 공주시에 기탁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축사를 통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천사들이라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을 표한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 메리다 웨딩 컨벤션에서 열린 2020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덕담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신년 인사회는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충청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양 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중소기업 대표 등 350여 명이 참석하고 신년사와 격려 말씀, 신년 덕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독립기념관은 1987년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4,900만 명이 방문했으나 최근 접근성의 문제로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4개 시도는 오는 9월 충남에서 개최하는 계룡 세계군 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 메리다 웨딩 컨벤션에서 제28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충청권 공동건의문 등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양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4개 시도 시장도지사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독립기념관은 국민성금에 의해 1987년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4,900만 명이 방문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해마다 관람객이 줄고 있다며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어 올 한 해에도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 충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대응하고 준비해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2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온 서울시는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내 낡은 수도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내부 수도관이 아연도관관으로 돼 있는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보편적 돌봄복지 실현을 목표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돌봄 SOS 센터가 시행 5개월 만에 돌봄 서비스 제공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이용자 대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문항 평균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요. 돌봄 SOS 센터는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로 긴급하게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동행 같은 일상적 도움까지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 복지 거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위기 취약가구 발굴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기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 데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올해는 개별 세대의 생활 환경을 살펴 위기와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맞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위급 상황일 경우 복지 플래너가 세대에 즉시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며 일반적인 경우엔 담당 복지 플래너를 지정한 후 전화와 방문, 내방 상담을 시행해 필요한 지원을 결정합니다.
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0년 장애인의 날 제정 4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식개선 캠페인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주제는 장애인 인권 헌정 13조 중 한 조를 선택해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고 분량은 3분 내외로 제한됩니다. 응모 기간은 다음 달 2월 1일부터 23일까지며 신청서와 함께 파일을 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KB생명보험 기부를 통해 서울 관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장학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와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며 고등학생 자녀 15명, 대학생 자녀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는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2020년 장애인 예산 평가 및 2021년 장애인 예산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해 3월 26일부터 27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1박 2일 농성투쟁으로 시작해 지난 10월 22일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3대 예산 쟁취를 위해 87일간 진행한 농성을 접고 새롭게 전원함을 밝히고자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부에 2021년 예산 및 정책 요구안 제출 협의투쟁을 진행하며 3월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찾아가는 면담투쟁도 이어갑니다. 메이크업 브랜드 헤이미쉬를 운영하고 있는 원앤드가 지파운데이션의 저소득 미혼모 가정을 위한 화장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앤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미혼모 가정 지원을 위해 화장품 500센트를 지파운데이션에 기부했고 후원한 화장품 세트는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클렌저, 미스트, 세럼, 립틴트로 구성되며 저소득 미혼모 500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파운데이션은 2016년 외교부로부터 인가받은 국제개발협력 NGO이며 국내 아동과 청소년 지원사업, 독거노인 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과 보건의료 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GW 캐드코리아는 대한적십자 서울특별시 지사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둔 GW 캐드코리아의 최종복 대표와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나누고자 이루어졌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서울시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GW 캐드코리아의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장을 수여했습니다.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장은 누적 기부 금액 1,000만 원 이상의 기부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됩니다.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을 맞아 새해 덕담을 많이 나누실 텐데요. 새해 덕담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죠. 바로 복이라는 말인데요. 특히 행복이라는 말은 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좋은 덕담도 나누시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드시면서 모든 복을 다 가지시는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